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강력한 선발진이 완성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이 이제 최원태 그리고 후라도까지 영입을 하면서 사실은 핵심은 후라도죠. 5선발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몇 면을 한번 살펴보면 후라도 사실상 KBO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 중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2시즌 동안 374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믿고 쓰는 이닝이터이고 또 나이도 29세를 맞이합니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의 에이징 커브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힘든 선수다. 사실 한화이글스도 영입 전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선택의 이유를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역시나 챔피언 컨텐더인 삼성 라이온즈를 선택을 했다. 리그 최고의 내야 수비를 자랑하는 팀 수비력이 또 이제 후라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이글스는 뭐 더 분발해서 야구 잘해야죠. 그래야지 좋은 선수들 영입하는데 한 발짝 앞선 상황에서 또 영입전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선발은 현재 국내 투수 중에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다승왕이었고요. 국내 투수 중에 WAR 1위, ERA 1위를 기록한 푸른피의 에이스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보여준 제임스 네일과의 쇼다운은 이제는 진짜 이 원태인 선수가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선발은 레이에스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144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ERA도 3.81, 굉장히 솔리드한 선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신 평균 구속이 144.7km,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빠른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9이닝당 1.88개의 볼넷 허용, 굉장히 좋은 제구력을 앞세워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또 큰 경기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로써 삼성 라이온즈는 1, 2, 3선발의 ERA 순위가 각각 리그 전체에서 4위, 6위, 9위, 사실상 1선발 같은 선발 투수를 무려 3명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팀이 됐어요. 선발 마운드의 높이가 엄청나졌고요. 여기에 이제 최원태를 영입을 하면서 4선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원태가 사실은 LG에서의 가을에 보여준 부진함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리그에 이런 정도의 선발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원태 정도의 선발 자원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삼성의 강력한 내야를 등 뒤에 두고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5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좌완 이승현이라든지 혹은 백정현 같은 선수들이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거론한 선수들이 20인 외에 보호 명단에 풀리게 돼서 LG 트윈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5선발은 아직은 보류 상태이긴 하지만 1선발에서 4선발까지의 모습만 놓고 봐도 진짜 리그 최정상급 선발진을 확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화이글스 살펴봐야죠. 우선 1선발 현재로서는 와이스 선수다.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엄청난 탈삼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와이스가 규정 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하트, 반즈에 이어서 3위입니다. 무한 중에는 1위였고요. 이닝 소화 역시 5.7이닝이 넘어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기아의 제임스 네일과도 비슷한 이닝 소화 능력이었어요. 1선발로 딱히 부족함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 시즌 충분히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2선발은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은 류현진이다. 확실히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에 유튜브 채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현진은 시즌 초에 KBO 적응에 좀 애를 먹었죠. 그래서 ABS 존에도 적응이 조금 힘들었었던 초반이었는데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는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시즌 ERA가 3.87이었는데 5월 이후의 ERA는 3.44예요.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류현진 선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년에 38세 시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 폼이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선발 외국인 투수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이 매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3선발로 적어놨지만 새로 이제 영입하게 될 외국인 선수가 와이스나 류현진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 그런 1선발급의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진짜로 삼성보다도 파괴력 있는 선발진이 구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꿈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겠어요. 자, 4선발은 엄상백입니다. 일찌감치 한화이글스가 FA 영입으로 선발 보강을 한 선수죠.
국내 선수 WAR, 국내 투수 중에 WAR은 7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탈삼진 159개는 전체 6위예요. 국내 선수 중에는 1위입니다. 피홈런이 지난 시즌 많이 증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내년 시즌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건 지난 시즌 한화 상대로 ERA가 9.00이었어요. 한화를 빼고 ERA가 엄상백 선수의 시즌 ERA가 5점대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화전을 빼면 ERA가 4.33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한화를 상대하지 않은 엄상백이 조금 더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해봐야겠죠. 5선발이 이제 문동주입니다. 삼성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스팟이 바로 이 5선발 문동주죠. 3선발 뭐 어떤 외국인 선발이 누가 오지 않느냐, 뭐 누가 오겠느냐라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문동주예요. 문동주는 지난 시즌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160km를 던져도 메커니즘이 좋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후반기에는 ERA 전체 1위였습니다. 국내 투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 포함해서 ERA가 전체 1위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몸 상태가 좋고 또 포크볼을 장착한 문동주는 굉장히 위력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어떤 문동주 선수의 좋았던 후반기의 밸런스를 시즌 내내 아프지 않고 지금 유리몸이라는 좀 어떤 프레임까지 씌워졌기 때문에 문동주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극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팀의 선발진을 비교할 때 있어서 화두는 이거다. 삼성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발진을 꾸렸다. 리그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의 선발진이 한화 이글스보다 당장 훨씬 더 강력한, 훨씬은 아닌데 강력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의 기록과 면면으로는 한화보다 확실히 위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프가 굉장히 많은 선발진이다. 올 시즌 와이스, 풀 시즌을 뛰는 와이스, 뭐 이런 것도 이프가 될 수 있고,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는 류현진, 지난해 후반기 같은 문동주, 1선발 같은 외국인, 새로운 외국인 투수, 뭐 이런 이프들이 좀 많아요. 이프가 많다는 건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프 중에 절반 정도만 맞아떨어져도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 삼성의 선발진과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은 고점 자체는, 터졌을 때 고점 자체는 정말 무시무시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야 근데 이프가 너무 많잖아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어떤 구축된 삼성 라이온즈와 또 그에 못지않다는 평을 듣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을 한번 비교해봤는데 뭐 결론은 여전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발진이 굉장히 무섭고 강력하다. 하지만 한화 이글스는 뭔가 긁어보지 않은 복권들이 조금 이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한화 이글스 팬 입장에서는 좋은 이프들이 많이 터지는 내년 시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